아, 2층 양육집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월남에서 병원을 차려서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기 전문이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역순회적 구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씨라는 미국 군인이에요. 관사를 방문해서 이 사람이 이 관사를 방문하면 뭐라 하냐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미국 이민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 시간에 중간중간에 일제시기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광복 이후로 넘어갔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의사로서의 본분 이런 걸 지키다기보다는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물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적이고 결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 자,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후주무에서 18금 회중시킬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봤는데 2시 40분이래요.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회중시계를요. 이게 회중시계인데 이게 회중시계를 언제 받은 거냐면 일제강점기 대학 졸업하고 상으로 받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일제강점기인데 제국대학 나온 걸 소중히 여겨.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의 그 역경, 그러니까 힘든 고난의 순간에 죽을 뻔한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등장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자 어쨌든 기적이면 틀림없는 사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역할은 과거 해상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죠. 완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의 유물인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국 의사에게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어지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라고 했대요. 내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이야. 내 인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 시계는 지금 뭐냐면 피난 유물이야. 그지? 왕진 가방.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직해왔다는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라는 것이 여기서 그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거. 역정이라는 거 고난의 순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밤에 잘 때도 머리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고요. 반드시 풀어서 비상용 캐비넷에 넣고야 잠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제국대학 졸업할 때 받은 수상 상품이에요. 자, 자기 이름 새겨져 있습니다. 그 후 30년 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갔지만 시계와는 옛 모습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자신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한,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얼굴이 지금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흰머리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이마에 주름은 깊어가갔습니다. 일제시대, 이 소설의 배경이 다 나와 있는 어휘들이죠.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국무대. 자,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 단어들이에요. 별표입니다. 그다음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는 것인가. 월삼 17석. 이 회중시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섬사에서 만든 회중시계라는 거죠.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 습성처럼 째깍째깍 속에 귀 기울이는데 그의 그의 가느다란 눈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회중시계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인생의 고비 때마다 등장했던 그의 분신이에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인국 박사가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고요. 자, 과거의상의 매개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제시대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민족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인물의 태도를 보여주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인국 박사가 시계를 왜 소중히 여기냐. 아까 뭐랬어?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그랬더니 인생의 반려자고요. 살아온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뭐와 함께 있냐면 생사고락. 생사고락이라는 건 즐거울 때 힘들 때 그의 뭐를 담고 있다?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 서랍에 넣었던 딸의 편지를 떠올리고요. 딸의 편지 내용이 뭐냐면
딸 라미가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와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못마땅히 여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이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지? 근데 왜 허락한 거야? 어린 막내의 미국 유학 끝까지 생각하며 라고 돼 있죠. 이 부분 허락한 이유야. 결혼을 허락한 이유. 지금 얘가 월남했죠. 그러니까 월북이니까 북한에 있었던 상태로 있었다면 소련의 힘이 컸기 때문에 소련의 이제 권력이 붙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월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딸이 미국인 외인 교수와 결혼하면 자기 막내를 그 딸이 사는 곳에 유학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결혼 허락하는 거야. 못마땅하지만 하기야 그런 의미에서도 일찌감치 미국 혼약을 맺어주는 것도 그리 해로울 건 없지 않나. 자, 왜냐면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아무렴 우리보다는 낮게 사는 사람들인데 남복이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 그의 자의인지 체념인지 모를 푸념을 곱씹었습니다. 자, 여보 저걸 좀 뿌려요. 자, 이인국 박사의 말씨는 점잖게 가라앉았어요. 자, 아내한테 고려 청자. 자, 뭘 말이에요? 저 병 말이에요. 어디 가져가셔요? 자, 골동품. 저 미 대사관 불안시 말이야. 늘 신세만 졌는데 아내가 꼼꼼히 싸놓은 포장물 들고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에 나섰습니다. 벌써 석간신문이 배달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히 기적임이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며 공포와 감격을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늘 어제 일이냐만 생생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브라운시 관사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신문을 보면서 얘가 과거를 떠올리는 거고 1945년 8월이니까 시적 배경이 언제죠? 그치? 광복 직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방 직후죠. 자, 해방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일 청산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인국 박사는 친일했다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겠죠. 말복도 지난 날씨건만 여전히 무더웠습니다. 불안과 초조해요. 불안, 초조. 자, 왜냐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불안과 초조를 겪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친일행위, 이제 친일행위 행위가 미안해요. 행위로 인해서 이제 처벌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처벌받는다라는 거 전체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얼씬하지 않고, 자, 왜 얼씬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주로 누가 환자였어요? 일본인들이었잖아. 그지? 쉴 사이 없던 전화로 뜸해졌습니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에, 자, 일본인 과장이 끌려갔다 본국으로 돌아온 거야. 그죠? 일본으로 쫓겨난 거죠. 자, 텅 비었어. 병원이 텅 비었어.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을 다녀오겠다고 떠났고, 관원 해숙. 자, 해숙이가 나중에 이인국과 재혼을 하거든요.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모두 없냐면 조수하고 약제사도 없어요. 그리고 환자도 없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환자도 없습니다. 자, 어디로 떠났죠? 고향으로 떠나서 빈집 같은 병원이에요. 다다미방. 일본식 주거 환경. 그지? 유카타. 그죠? 다다미방, 동그라미 유카타. 그죠? 일본식 복장과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친일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친일 행위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어요. 찬물을 퍼서 디아째로 머리를 몇 번이고 내리부었습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러져 있는 갑갑증. 자, 뭐야, 내가 언제 처단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친일 행위로 해서 처단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셔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굳게 닫힌 은행 청문에 붙은 벽보. 자, 벽보라는 게 여기 친일파. 여기 나와 있죠?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인국이 이걸 보면서 더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벽보입니다. 옆에 붙은 동그라미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전문력 그것을 처음 볼때 전유차 두려움이라는 거죠. 관련 속담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관련 속담 여기 쓸 수 있어요.